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흔들림 없이 해수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전재수 장관 면직안을 제거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낙마자가 나온 겁니다. 한편 또 다른 국무위원도 의혹에 휩싸였죠. 오토라인이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윤영호 씨인지 누군지 몰랐고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이름 언급과 함께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의도를 넘어 내년 부산 지방선거 판세까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 물론 조금 전 방송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 제거를 했습니다. 사의 표명 배경부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예,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줄 알아서 고민했는데 직을 내려놓고 대응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의 표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전격 사의 표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의 표명까지 예상을 못했고요. 예. 이제 뉴욕 출장 중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아마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누구나 이제 예상은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통화한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세상에 별일도 다 했다. 하나타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관련해서 뭐 금품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이제 이런 강력한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근데 좀 전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마치 혐의를 조금이라도 입증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고민했다라는 예. 지점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지점을 놓고 본인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해수부 자체 조직에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곧바로 해명들이 이어졌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600명 교인 앞에서 축사했다 이런 것들도 알리바이를 또 본인이 그 입증을 했고 또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어떤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해서 예. 그 대가로 그걸 추진해주는 대가로 이제 금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의 진술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재수 의원의 입장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의 표명함으로써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재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다. 이재명 정부 장관답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좌파 진영에는 이런 내로남불이 DNA처럼 아주 뿌리 박힌 것 같은데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 장관으로서 이런 의혹을 받고 사의 표명을 하면 과연 이런 식으로 잘했다 이렇게 호평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의 어떤 혐의는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 돈 잘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결국은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일관성이 결국은 이런 어떤 증거와 동시에 이제 수사가 됨으로써 이제 되는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까르띠에
라든지 또 뭐 불가리 어떤 고급 시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등도 돈을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게 뭐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등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어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라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좀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이슈는 예. 뭐 반대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통상적으로 로비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뭐 찬성하는 쪽도 그렇지만 특히 반대하는 쪽에 좀 더 로비가 집중되는 게 상례입니다. 특히 전재수 장관 지역구가 한일 해저 터널의 또 시발점이고 해서 더더구나 이제 통일교에서 전재수 당시에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또 지역구인 전재수 장관에게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좀 더 집중적인 어떤 로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이 사의 표명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공항에서 밝혔고요. 또 대통령실과도 일절 사의 표명 관련해서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 소식이 나오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실이요.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조금 전에 면직안 재개가 됐지만 절차 때문이고요. 오전에 설명하기를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의혹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냥 직을 유지한 채 지금 해수부 뭐 부산 이전도 있고 많이 복잡한 게 많으니 직을 유지한 채 소명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받아들인다? 이거 다른 뜻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그런 측면보다는 예. 사실은 이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용호 전 본부장이 이런 사실을 김건희 특검에서 이야기한 게 금년 8월이라고 하는데 물론 윤용호 전 본부장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서 확인됐다고 하면 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몇 달을 묵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여당은 봐주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논란을 지금 더 키워놨어요. 이런 측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게 국가수사본부가 됐던 아니면 뭐 추후에 실시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종합특검이 됐던 그런 데 출석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정부의 부담도 클 수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명직인 장관직은 벗어 던지고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예. 대통령실에서도 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또 국민들께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형식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 정강재 의원님. 예. 사의 표명이 나온 뒤에 이 발언이 나와서 또 이걸 또 연관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너무 뭐 일반론적인 공직기강을 주문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재수 장관에는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농식품부 차관에 대해서 면직 처리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엔 부산 지역구고 통일교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1981년부터 문선명 총재 당시부터 한일 해저 터널을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갖고 있었는데 해당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럼 누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였고 전재수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본인들이 야당일 때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장관 그만뒀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호응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실제 존재하고 현재 민주당의 3선 의원이고 이렇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다면 특검에 같이 호응해서 이 종교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를 한번 발본색원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한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축했고요. 어제 경찰 국수본이 이 사건을 바로 이첩받아서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에서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국수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통일교 본부에 대해서 특검측이 몇 달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금품을 줬다라는 진술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갖고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기소까지 가려면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들이 더 붙어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명품 시계 2개 그리고 현찰 3천에서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니 그 명품 시계 구입 대금이나 그 현찰의 출처는 아무래도 통일교 본부에 있던 자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부 자금이 출납되는 과정에서 작성됐던 장부라든지 예. 아니면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내지는 명품 시계를 구입할 때 뭐 생겼을 영수증 같은 게 지금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어디서 발견됐을 수 있는데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증거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 입수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증거물을 어느 범위까지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차하면 국수본에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일전에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건성동 의원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뭐 자금 출납부 이런 거를 다 확보를 예. 했을 테니까 뭐 그걸 또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재수 장관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저도 지난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의혹 터지기 전에요. 그때 좀 미묘하게 그냥 해수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파장 있겠죠? 굉장히 크죠. 사실 부산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2018년도 선거에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 사례 이외에는 전혀 없을 정도로 부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시장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 전재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 어렵다는 부산에서 3선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부산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의 엄청난 어떤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민주당 후보들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실 그 이전에 뭐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적 후보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해수부 이전이라는 이런 메가톤급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전재수 장관의 인기가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뭐 거의 교통 정리가 다 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장의 어떤 그 당락 여부에서 아마 치명적인 그런 어떤 타격을 전재수 지금 전 장관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상황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됨에 따라서 부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적 어떤 효과의 어떤 소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정 의원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고 또 그동안에 의정 활동도 열심히 잘 해왔었기 때문에 부산의 유일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내 왔었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보니까 오히려 혐의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벗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이를테면 이제 통일교가 행사할 때마다 뭐 사진 이런 굉장히 영상 많이 남기잖아요. 그런데 축사하는 그 시점에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었다라고 전재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통일교 행사에 갔던 어떤 흔적이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온다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전재수 의원 얘기대로 혐의가 다 소명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의 어떤 상당히 계획이 좀 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로 나섰을 경우에 또 전재수 의원의 그 지역구 자리에 또 추가적으로 당이든 뭐 이 여권에서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또 누가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랄지 예. 어떤 그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본물처럼 늘어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자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소명을 신속하게 하느냐, 의혹을 빨리 벗어 던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거라는 게 예견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최후 발언에서 결국 정치인 이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적 물의를 깊이 반성한다 정도의 발언만 나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이건 실명을 거론 안 한 건 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의혹을 폭로할 때는 본인이 그만큼 사법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장을 했겠나. 그거는 이른바 수사 과정에서 그 소위 프리바게닝 절차 중에 나온 얘기 아니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심 공판에서 뭐 얘기를 다 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예. 일단은 1심 결심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뭐 그때 허언을 했다라고 진술 번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영호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본인의 안위가 가장 큰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뭐 진술의 번복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실명이 안 나온 것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해산에 대한 언급한 거 이게 공갈 협박이다라고 보는 게 국민의힘 시각인 건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연이어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것을 두고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로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지금 권력의 서슬이 퍼런 시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량을 줄이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브레이크를 걸 만한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먹혔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4년형 구형하면 대체로 절반 정도 그 판사가 감형하면 2년형이 되고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때 이대로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여전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라면 그런 두 가지 갈래에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실명을 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몇 명 의원들의 실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김유정 의원님, 네.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는 장동혁 대표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걸 뭐 공갈 협박으로 굳이 봐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좀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8월 달에 진술이 다 나왔고 또 그 전날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이미 지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지휘권과 막론하고 똑바로 수사해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게 다 만천하에 그 공개가 됐고 지시가 내려간 그런 마당인데 수사는 뭐 아주 속도전으로 진척이 될 텐데 굳이 본인이 8월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보도는 다 나오고 있고 또 수사도 이미 착수가 됐고 그런 마당이니까 본인은 뭐 다들 말씀하신 대로 내 형량에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얻는 그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예. 본인 위주의 어떤 판단 그런 거지 이미 뭐 다 진술했고 소위 공갈 협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진술을 통해서 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사 번호, 사건 번호도 다 부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그 인물들이 누군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그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 또 변호인들하고 논의 끝에 판단을 했겠죠. 이게 나에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 결과물로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라고 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가 양당 후보에 다 제안하도록 윤영호한테 지시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홍석준 의원님.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인 다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일교가 지향하는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어떤 평화를 위해서 특히 남북 간의 이런 어떤 문제, 특히 또 한일 간의 이런 어떤 문제를 문선명 전 총재 때부터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이걸 정책적으로 좀 최대한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일환으로 아마 이 한학자 총재도 이제 이야기를 특정 어떤 정당 집단에만 이런 어떤 통일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루트로 했다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게 그동안은 이 통일교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권성동 의원 구속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심지어 당원 명부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고 해서 계속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불똥이 이제 민주당으로 뛰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교와 민주당이 더 커넥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DJ 정부 때 통일교가 100% 출자한 평화자동차 회사가 평양 인근 남포에 해서 거기에서 이제 휘파람 자동차 시리즈가 제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등등의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어서 민주당과 통일교가 굉장히 과거 전통적으로 더 가까웠던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만 정확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말고도 더 다른 이슈도 많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국수본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심지어 지금 지난번 2022년도 때는 정진상 비서실장시 실장이 또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한학자 총재한테 인사드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에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통일교와도 전통적으로 커넥션이 깊다라는 건 홍석준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이름도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전화 통화 내역 같은 게 그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듯이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큰 거 한 장 1억 받고
뭔가 이제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어떤 그 세미나가 열려서 예. 거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제 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 당내에서 거기 그 통일교 기반으로 하는 그 행사에 굳이 가야 되냐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었음에도 권성동 의원이 당시 부득불 우겨서 이제 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나경원 의원이 펜스 부통령을 중간에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와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한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금품과 관련한 뭔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 진술을 한 그 몇 명의 그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없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뭐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연루설이 나왔는데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야인 시절에 단 한 번 만났다.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본부를 잠시 방문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얘기를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거론이 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지인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만났다. 이후에는 접촉이나 교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 특히 현직에 있는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또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는 인물까지도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할 때요. 지난 8월 말에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고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의혹은 수사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편파 수사 아니냐라는 보도가 좀 나오니까 편파 수사 취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유감의 뜻을 특검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의혹을 살만한 일들을 분명히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니까 우리한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그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가 보다. 또 정진상 실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상 실장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만나려고 했다라는 증언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국민이 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던 특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특검 안 하고 그냥 우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거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했죠. 근데 국수본 행안부 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 정도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다수의 의석 갖고 있고 행정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교사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 이러다가 더 깊은 상처를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특검이요. 뇌물 공여로 이 사건을 명명했다라는 소식도 알려졌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특검의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은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서요. 수사를 안 했는데 이게 불법 정치자금법인지 뇌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라면 특검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수사를 진행 안 하는 동안 일부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뇌물일지 불법 정치자금일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때 뇌물이 되려면 공무원인 지위가 필요하고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한일 해저 터널이 청탁의 목적이었다면 그게 부산 북구 국회의원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 예. 당시 전재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체위원회 소속이었기 예. 때문에 이게 국토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그러면 이게 특검이 어떻게 이게 뇌물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예. 특검은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특검입니다. 예. 이건 명백히 잘못했어요.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했을 때 그때 빨리 실체를 파악했어야 됐다. 아니 그리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바로 이첩을 했어야죠.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김영남 의원님 방금 말한 게 가장 핵심적인데 8월 달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을 하면 즉시 국수본의 사건을 이체하고 관련된 사실을 발표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이걸 꾹 묵히고 있다가 이제 공소시효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언론에 터지니까 이게 국수본에 이게 넘겼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 안 되고 지금 정치 자금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특검이 이거를 노리고 그동안 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또 넘기지도 않고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 특검법에 분명히 사건을 수사하다가 범죄와 관련돼 있는 인지되는 사건은 수사할 수가 있고 관련돼서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라든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특검도 이런 어떤 별도 사건 때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단순한 어떤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나경원 의원실에서 언론에 알립니다 형식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이번 의혹 기사에서 나경원 의원을 제외해달라.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라고 알림글을 보내왔습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거론됐지만 현재까지는 금품 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김유정 의원이 말하자마자 이 알림이 와서 저희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